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57K 밑에까지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7K가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다. 그런 소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57K 밑에까지 빠졌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지금 하방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57K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왜 하필 57K인지, 뭐 60K도 아니고 55K도 아니고 왜 57K인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이 57K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사이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보다 일단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몇 퍼센트가 빠졌냐 이것만 조금 많이 보시는데 사실 시장은 조정폭과 이 조정 기간이라는 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던 이 하락의 폭을 한번 체크해 보면 이때 딱 보시게 되죠. 이때 10월부터 빠졌던 폭이 36%입니다. 근데 이날 빠졌던 그 날짜가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46일 정도 이 정도 빠졌죠. 그 뒤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1차 파동, 1차 반등 파동이 23% 정도, 22% 정도 딱 올랐는데 이때 한 52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즉, 한 번에 끝난 하락이 아니라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락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반등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하락이 시작됐다.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의 심리에 다 담아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 또 빠졌을 때는 38%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딱 23일 정도의 조정폭이 딱 이어졌었는데, 자, 이번 반등, 40% 정도의 반등, 그 다음에 90일 정도, 이 정도의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결국에 하락폭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죠. 그리고 그 뒤로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하락폭, 반등폭,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조정이 얼마나 진행됐고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지금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딱 흘러갔나요? 지금 54일 정도의 이 조정, 딱 이렇게 최고점 대비해서는 53일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려가는 파동의 힘이 이때 46일 정도 걸렸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100%는 없기는 한데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정폭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40% 전후의 조정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40% 빠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50K 그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50K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0K까지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최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57K가 먼저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걸 주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왜 57K가 중요한가요? 55K도 아니고 60K도 아니고 왜 하필 57K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차트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봉 차트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전 상승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다가 FTX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618 구간, 절반 구간이라는 게 있죠.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 0.5 되돌림 구간, 618 되돌림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618 구간을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786 구간까지 그냥 내려왔죠. 자, 그런데 786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나서도 이게 또 빠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찐 저점이 형성이 되려면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다 추격하면서 횡보가 엄청나게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382 구간, 되돌림 구간, 이런 되돌림 구간들을 결국에 이탈하더라도 아래 꼬리는 한번 달면서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사이클을 딱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제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여기에 딱 형성이 되는 게 57.8K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구간을 정말 버텨준다면 모르겠지만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했다가 또다시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57K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시장에서 일단 반응을 했었던 구간이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끝날지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맞다. 하지만 이게 786 구간까지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일단 57K가 기술적인 반등과 되돌림 반등이 한 차례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더라도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럼 57K 밑에까지 빠지게 되면 아니면 정말 57K 그 부근까지 오게 되면 매수해도 되나요? 그냥 다 비중 넣어도 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57K라는 가격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심 가격이지 거래량이 붙는지 추세가 살아나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이 되는지 이걸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와줘야 실제 진입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고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이런 세부적으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입절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또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은 정말 큰 틀입니다. 큰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우리가 큰 숲만 보다가 매매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관점들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차례 숏 관점으로 수익 내자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스탑로스 거신 거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격만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특정 흐름들,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한 흐름이다. 현물이라면 현물, 선물이라면 선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 내가 확신을 안 하고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수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다시 보면서 제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말 간단하게 봤을 때는 57K, 일단 57.8K죠. 세부적인 타점은 57.8K 이거 밑으로 한번 빠지는 순간에는 그냥 패닉셀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막 엄청나게 빠질 거다라고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좀 크게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반등을 먹어볼 수 있는 현물로서 봤을 때는 한 대략적으로 5에서 10%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저점을 예상을 하더라도 그냥 투매가 나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최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57.8K 이거 이탈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냥 쭉 빠지게 되면서 이 저점이 어디가 형성이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0K 그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50K면 이제는 얼마 안 빠져요. 대략적으로 10% 정도. 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지금 57.8K 여기서부터 막 분할 매수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해당 구간까지 열어뒀을 때 그렇게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낙폭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을 기술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에 반등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때에는 일단 정말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40K까지 열어둬야 되는 건 맞겠지만 자, 왜 이걸 긍정적으로 말씀해 드리냐? 일단 제가 예상하는 그런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대가 2027년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 시점이 딱 9월이나 10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는 8월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자, 왜냐하면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앞두고 있죠. 트럼프는 이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도 바라죠. 그래서 이번에 빠지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위아래로 엄청 흔들리죠. 자, 이때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쓰고 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관세 빔 때문에 그냥 내려갔죠. 주식시장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세 급변을 만들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는 가격적인 측면이 워낙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는 올라가는 건 어려울지라도 내려가는 건 쉬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나쁜 소식이 들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구간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6월이죠. 이제 7월 들어서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딱 이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구간처럼 이렇게 흘러갔을 때에는 다시 한번 57.8K를 돌파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예상 시나리오로 보면 이렇게 이탈됐다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탄다면 트럼프가 이거 올리지 않을까? 이런 좀 뇌피셜을 쓰면서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저도 이게 100% 장담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올라가겠다 장담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아무튼 9월에서 10월 이 흐름을 만들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때 FTX발 악재가 터졌던 것처럼 7, 8, 6 구간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말 중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단기적인 수익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쌓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주봉, 지난 영상에선 월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숲이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이런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되 여기서 숏이구나 그런 걸 생각한 다음에 오르면 숏 이런 것들을 시간봉이나 아니면 분봉으로 보면서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스터디방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말씀해드렸던 이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정말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 크게 먹을 자리들 또는 큰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인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런 숲입니다. 숲.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5분봉이나 15분봉 또는 1시간봉까지 딱 보게 되면서 이 디테일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1시간봉 보면서 5분봉, 15분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언제든지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주말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냥 타이트하게 잡았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자, 이 스터디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로 영상 잘 봤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